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7일 휴강으로 인해 오늘은 2부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의 시험 범위는 1장부터 4장까지이고 4장에 있는 예제풀이 형식으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들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을 포함한 것이고 교재의 4장에 있는 예제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예제 4.4.4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0m 높이로 분수를 발생시키려면 수조 안의 공기 압력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분수의 분출 구멍으로부터 수조 내의 수표면 높이 h는 2m이다. 단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즉 공기의 압력만으로 분수를 발생시키는 문제이니까 자유분출 문제인 프리 젯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기에 맞닿아 있는 면은 1번 지점으로 정하고 분출되는 입구 2번, 그 다음에 분출되는 높이까지의 높이를 3번 이렇게 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겠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V1은 0으로 가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분출구의 넓이보다 여기 넓이가 훨씬 넓기 때문에, 즉 큰 탱크이기 때문에 V1을 0으로 상대적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2는 0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기와 대기 압력과 밀접해 있기도 하며 그리고 프리젯인 자유분출이기 때문에 0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에서 V1이 0이고 P2가 0이기 때문에 V1이 0이고 P2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날릴 수가 있겠죠. 자, V2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하면 감마분의 P1 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Z1 마이너스 Z2가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에 곱하기 2G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V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Z1 마이너스 Z2가 Z1의 높이와 Z2 마이너스는 즉 여기에 있는 H와 같기 때문에 이걸 H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루트 2G에 P1 감마에다가 플러스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유분출 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V는 루트 2GH로 나와 있었어요. 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H고 만약에 여기가 더블 H라면 여기에서의 속도 V5는 루트 2G의 H 플러스 라지 H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에 있는 게 요 P1 감마
플러스 h가 h 플러스 h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올라가는 높이인 요 10m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h는 2m였으니까 p1 분의 감마분의 p1은 8m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p1은 8m에 감마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 있는 건 높이기 물이기 때문에 8m에 곱하기 1000 곱하기 9.81의 뉴턴 미터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78.5kPa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해됐나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피토관이네요. 물이 흐르는 관에 이러한 피토관이 존재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러한 피토관은 정체 압을 측정하는 관이 되는 거죠. 자, 피토관 내의 수면차 정확관과 피토관 내 수면차가 10cm로 측정될 때, 즉 여기에서 재는 압력과 여기에서 재는 압력의 차이, 여기가 10cm라는 뜻입니다. 왜냐? 여기 1번 쪽의 압력을 보면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 즉 정체 압이 들어가는 압력, 또 정체 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V1은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가운데 지점과 이어져 있는 곳이니까 이게 정체 압력이 되는 거고, 그게 감마분의 P1이 H1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요 정압력 꼭지라는 것은 요 바깥쪽의 튜브에 대한 압력을 뜻하는 것이고, 이게 정압력이네요. 감마분의 P2는 H2, H1-H2는 10cm, 0.1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의 직경은 0.2m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 지점과 여기 바깥쪽 지점 2번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분의 B1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B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Z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Z1과 Z2는 이렇게 같은 위치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0으로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죠. 다음에 V1은 정체 압력으로 인해 0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감마분의 P1이 H1이었고 감마분의 P2가 H2였고 나머지는 2지분의 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H-H2는 2지분의 V2의 제곱이고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까 그
흐리젠 문제와 마찬가지로 EG, 델타 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H1-H2가 0.1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9.81 곱하기 0.1m 이런 식으로 V2를 구할 수 있겠네요. 계산해 보면 1.40m/s가 나오고, 자, 그리고 유속과 유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량도 구해볼까요? Q는 A2, V2이기 때문에 직경이 0.2m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 0.04m 세제곱/세크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 즉 정체 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벤츄리미터, 이렇게 생긴 관을 벤츄리미터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자, 이때 목 부분의 직경이, 목 부분, 여기가 목 부분이래요. 여기에 직경이 0.2m이고 입구부, 여기가 입구부가 되겠죠. 이 입구부의 직경이 0.4m가 되겠네요. 그리고 비중이 13.6인 수은이 들어있는 액죽의 높이차가 10cm일 때, 여기 밑에는 수은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물이 들어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수두차가 0.1m가 되겠네요. 이때 목 부분에서 유속과 유량을 구하래요. 단 유량 계수는 0.98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량 계수란, 자, 우리가 이론에서 구할 수 있는 유량이 있고 또 어떤 실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유량이 있을 때, 이 유량과 이론에서 구한 유량과 실험에서 구한 유량이 같아야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때 이걸 맞추기 위한 유량계수, 여기를 곱해주면 이것과 같다는 뜻이죠. 즉 유량계수는 Q 실험, Q 이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0.98이래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1번 위치, 이 가운데 지점을 통해서 여기가 2번 위치라고 한번 둬봅시다. 1번, 2번. 자, 그러면 여기서도 베르누이 방정식은 성립이 되니까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Z1과 Z2는 요 일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0으로 같겠죠. 그러면 요 항이 날아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유량 Q, 그러면 여기서 있는 유량은 Q1 그리고 Q2가 되겠는데, Q1과 Q2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같겠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A1, V1은 A2, V2가 되는데 우리는 목 부분의 유속과 유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V2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V1을 남겨놓고 A1, A2, V2 이런 식으로 바꿔봅시다. 이 V1을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V2는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감마분의 P2 이 G에 1 마이너스 A2 나누기 A1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1을 구해볼까요? A1은 4분의 파이 D 제곱 D가 0.4였기 때문에 0.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0.13제곱미터 다음에 A2는 4분의 파이 0.2의 제곱이 되겠네요. 구하면 0.03의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액주기에서 공부했던 건데, 자, 여기 대한 P 액주계에 대해서 P1과 P2의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에 P1이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는 물이 존재하고요. 여기까지 수은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액주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P1에서 물에 대한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마 W에 H만큼 존재를 하겠죠. 여기가 H였으니까요. 다음으로 수은의 비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마 HG에 또 H만큼 올라갔겠죠. 이게 P2가 되는 거죠. 그러면 P1 마이너스 P2는 감마 HG H에 마이너스 감마 WH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마 HG는 비중이 지금 13.6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3.6에 감마 W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분의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거는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이기 때문에 P1 마이너스 P2가 13.6 감마 W H 마이너스 감마 WH 감마 W가 되는 거죠. 그러면 띵띵띵 나눠주고 13.6 곱하기 H가 0.1m였죠. 0.1m 에서 0.1m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면 1.26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V2는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1.26에 2 곱하기 9.8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A1이 0.13이었고요. 0.003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면 V2는 5.11m 세제곱 세크가 죄송합니다. 미터 퍼 세크이겠죠. 자, 그래서 목 부분의 유속을 우리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V2를 알고 A2를 알기 때문에 Q를 구할 수 있겠죠. 이 Q는 A2, V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A2가 0.03이었고 V2가 5.11이었네요. 자, 문제에서 유량 계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요 유량 계수. 즉, 여기 유량에다가 곱하기 유량 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0.98을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0.15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벤츄리미터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요 밑에 이렇게 요 벤츄리미터가 존재했을 경우에 이렇게 뚫려있는 관일 경우에는 액주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요 안으로 어떠한 한 관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피토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 있는 압력은 정체 압이 되는 거고 정체 점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가 2번이라고 한다면 V2는 0이 되는 거겠죠. 이 벤츄리미터의 문제에서 액주계인지 또는 이 피토관 중간에 들어가 있는 피토관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해 141m 세제곱 퍼 미터의 유량만큼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유입부 관로 유출부에서 손실 수도가 1.5m, 발전량을 kW로 나타내라. 터빈의 효율은 90%이다. 사실 이거는 번외 문제이고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훨씬 더 응용이 많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기초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1번 지점으로 하고 이 터빈이 있는 지점을 2번으로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1번하고 2번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터빈과 또 발전소가 있죠. 이 터빈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터빈에 의한 에너지 발생량이 추가로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가 이제 유입부고 터빈이 있는 곳이 유출부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수두라는 값, 즉 어떠한 에너지가 마찰이나 어떤 여기 유출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에 손실수두라는 뜻의 헤드로스라는 표현을 써서 얼만큼의 손실되는 양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번에서의 수위가 610m라고 했고 여기 수위는 0m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Z1 마이너스 Z2는 610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위 변화가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도 수위가 변화가 없고 여기도 수위가 거의 변화가 없는 아주 큰 저수지라고 가정을 하면 V1과 V2는 각각 0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둘 다 대기압에, 여기도 대기압이죠. 여기도 대기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P1과 P2도 0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즉 남은 거는 Z1, Z2, 그 다음에 터빈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손실수도 값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Z1과 Z2의 마이너스 값 구했고 우리는 발전량, 즉 터빈에 의한 발전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P를 여기다 냅두고 Z1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헤드로스 값 이렇게 쓸 수 있겠고 Z1 마이너스 Z2가 610m였고 손실수도 값은 1.5m였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은 608.5m가 됩니다. 자, 발전량이라는 값을 구하면 책에도 공식이 나와 있지만 터빈이나 펌프에 의한 발전량의 공식은 이게 P, 발전량이라는 뜻입니다. 감마에다가 Q, 유량,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의한 수도값을 곱해주면 되고요. 감마는 1000 곱하기 9.81이 되죠. 그리고 유량이 141m 세제곱 퍼 세크였어요. 여기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값 계산하면 뭐 841683이 바로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책 공식에 의해서 뭐 보면은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840 뭐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840, 832. 자, 다음에 터빈의 효율이 90%라 그랬으니까 이 발전량에서 효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840, 84, 832에서 90%의 효율인 0.9를 곱해주면 최종적인 발전량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터빈이 없고 또 손실수도도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된 것이고 여기서는 특이한 케이스로 터빈이 있고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요. 에너지가 얼만큼 발전되는지에 대한 에너지량을 고려한 거죠. 또 마찰에 의한 손실값도 고려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참고 용어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의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유체의 분류, 점성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또 압축성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고 했었죠. 요 점성이라는 거는 또 뉴토니안, 또 넌뉴토니안, 일반적인 유체의 경우에는 뉴토니안이었고 플라스틱이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반적이지 않은 유체를 넌뉴토니안이라고 불렀죠. 다음으로 압축성에 대해서 분류가 된다면 압축성 또는 비압축성, 일반적으로 기체의 경우는 압축성이고 액체의 경우는 비압축성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비압축성의 경우에는 물체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 단위계, 또 차원이 되겠죠. 자, MLT 차원이랑 FLT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MLT라는 건 질량 M, 길이 L, 시간 T에 대해서 배웠었고, FLT라는 건 F는 힘, L은 길이, T는 시간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어떠한 유체의 물리량, 예를 들어서 밀도, 힘, 또 가속도 등등등등을 FLT 또는 MLT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SI 유닛을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터 퍼 세크, 뉴턴,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쓸 수 있겠죠. 다음으로 유체의 성질, 유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밀도의 단위 중량, 감마는 로지, 요식은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에 대한 내용은 감마 W, 그러니까 물에 대한 단위 중량에 대해 어떠한 유체, 예를 들면 수이라고 하면 감마 W분의 감마 HG는 13.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평균 대기압은 1atm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이 1atm은 다른 파스칼 단위로 표현을 하면 101.3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수은주에 대한 높이로 압력을 나타낸다면 760mmHg, 즉 수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계기압력이란 대기압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 즉 어떠한 0인 기준의 압력에서 atm 대기압의 압력이 있다면 어떠한 계기압력은 atm 대기압 기준으로 압력을 잰다는 뜻이죠. 요게 pkg가 되겠고요. 절대압력이란 계기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하는 거죠. 즉 대기압은 요만큼이니까 101.3 kPa이니까요. 여기다가 게이지 압력을 더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압력은 pkg 플러스 101.3
킬로파스칼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장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뉴턴의 점성 법칙이 있었죠. 만약에 뉴토니아 플루이드인 경우 전단 응력은 점성 계수와 어떠한 속도 구배, 즉 여기가 0이고 이러한 속도 구배를 갖는다면 이 속도 구배에 대해서 점성 계수와 비례한다는 뜻이 되겠죠. 일반적인 유체가 아닌 경우, 즉 non 뉴토니안인 경우에는 이게 비례하지 않았죠. 자, 다음으로 짚고 갈 내용은 이상기체의 방정식입니다. 기체이긴 한데 기체이지만 이상기체인 경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상기체인 경우 B는 로우 RT로 계산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배운 것이 최적탄소계수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압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배웠던 것이죠. 이 탄성계수 E는 감소한 부피 비율에 대한 압력 변화율 또는 밀도에 대한 변화율의 압력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기체일 때는 등온의 경우 최적탄성계수는 압력과 같았고, 단열 과정, 즉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KP라는 관계를 가졌죠. 다음으로 표면 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표면 장력은 어떠한 면적이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의 세기가 되겠죠. 바깥에서 작용하는 PI라고 합시다. 바깥에서 작용하는 PI, 그리고 요 단면적에 각각 작용하는 힘의 합, 이것을 P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압력으로 단위를 나타냈지만 여기다가 A를 곱해줘야겠죠. 즉 힘의 합은 0이기 때문에 PI 마이너스 PE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식은 우리 다 배웠었죠. 다음으로 표면 장력과 관련된 힘인 모세관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떠한 물에다가 빨대를 꽂았을 때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확대해 봤을 때 어떠한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물이 올라간다는 그 높이는 다음 같은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그리고 2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자, 3장에서 배운 정역학은 4가지 정리사항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주었었죠. 이 4가지 정리사항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수압을 구하기 위한 FR에 대한 식을 정의를 했었고, 이 정수압이 작용하는 작용점 위치 YR은 단면 2차 모멘트, 요게 단면 2차 모멘트였죠.
2차 모멘트와 도심의 거리, 또 면적에 대한 관계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죠. 한 번씩 복습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액축의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풀어봤었고 또 과제에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다들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곡면에 작용하는 합력의 경우 곡면은 FH 즉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합력을 구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4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고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유 분출에 대한 내용 또 정체압에 대한 내용 또 벤츄리미터 즉 어떤 갇힌 파이프 내 유도 또는 이것과 합쳐진 내용 여기서는 베르누이 방정식과 더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항상 같이 사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사장까지 내용은 정리했고 22일 날 중간고사까지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모두 시험 잘 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